뇽뇽뇽. 포브스 선정 가장 잠 잘 재우는 여행 유튜버 1위. 렘수면 유도하는 사람 이하리입니다. 오늘도 아주 잔잔하고 조용한 여수 여행을 해볼 거예요. 이순신 광장 근처에서 버스로 약 30분가량 떨어진 소호 인근을 가려고요. 여행 시작하기 전에 밥부터 든든하게 먹을까요? 성시경 먹을 텐데 본점이 소개된 낮은 국밥. 본점은 대중교통으로 가기 좀 멀어서 인근으로 왔어요. 낮은 국밥은 체인점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맛은 조금 믿을만 하겠죠? 평일 점심시간에 찾아갔는데 대기는 없었지만 테이블은 대부분 차 있었어요. 기본찬으로 김치와 생양파 등이 등장. 국밥은 한 종류예요. 얼큰한 편이니까 참고하세요. 뚝배기에 가득 고기와 콩나물로 채워 등장한 국밥. 야들야들한 돼지고기와 아삭한 콩나물. 얼큰하면서도 깔끔한 국물 맛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제가 20몇 년 차 성시경 팬이지만 국밥 하나만으로 먹을 텐데 소개할 만큼 맛집인가에 대해서는 좀 갸우시긴 해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고기와 잡내 없는 깔끔한 맛은 인정. 그렇지만 이 정도 맛은 서울에도 많지 않습니까, 오빠님? 재빨리 커피를 마시고 싶었어요. 바로 옆에 커피가 진짜 맛있다던 카페 가치커피를 찾았는데 무전기 휴무에 걸려버렸습니다. 역시 휴무요정, 오늘도 열일하죠. 체크해두었던 독립서점이 카페 내에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독립서점 하나만으로 가기 좀 뻘쭘하고 카페를 이용해야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커피가 급히 필요한 겸 카페 오다에 들어가 주문했어요. 국밥 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니까 한 잔 주문했습니다. 귀엽게 작은 서비스 귤과 함께 등장한 아메리카노. 조금 아쉽지만 커피 맛은 보통이었어요. 그렇지만 무척이나 친절하고 따뜻한 분위기만큼은 좋았어요. 조용히 사색 즐기고 싶다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행 컨셉이 보는 사람도 재울 만큼 잔잔한 여행이잖아요. 그러한 면에서는 아주 딱 들어맞는 카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빵을 구웠다면서 서비스로 주신 크루아상도 잘 먹었어요. 그리고 목표였던 독립서점 사색의 온도도 들렀어요. 독립서점이지만 규모는 크지 않고 쇼핑숍 개념의 작은 공간이더라고요. 큐레이션은 따로 없는 것 같았어요. 심리상담 같은 것이 더 주인 곳이라 큐레이션 있는 독립서점을 기대했다면 굳이 찾아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더 접근하기 좋은 위치의 독립서점들은 내일 소개해드릴게요. 국밥도 든든하게 먹었고 커피로 깔끔하게 마무리했고 이제 본격 한량 여행을 시작해볼게요. 소호 동동다리 인근을 거닐고 손소대교를 건너 장도까지 갈 거예요. 낮은 국밥 한 그릇 먹자고 30분 버스 타고 온 건 아니에요. 무척 다행이죠. 그랬다면 조금 슬펐을 거예요. 국밥이 상상만큼 맛있진 않아서요. 버스나 자전거를 이용해도 되지만 걸어서 다녀보려고요. 꽤 많이 걷는 코스이지만 바다 바로 옆을 산책하는 거라 지루하지 않게 힐링하는 걸음걸음일 거예요. 소호 동동다리는 사실 야경으로 유명해요. 바다 바로 옆에 자리한 다리에 조명이 켜져서 꽤 멋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웅천 신수공원과 장도까지 갈 예정이라 낮에 찾았어요. 자차 있으신 분들이나 또 다른 여수의 야경이 궁금하신 분들은 소호 동동다리 밤에 찾아와 보세요. 엄청 길지는 않고 적당히 운동하듯 거닐 수 있어요. 바로 옆은 버스와 차가 쌩쌩 다니는 대로변이라 계절이나 시간에 상관없이 무섭진 않은데 좀 시끄럽습니다. 원래 계획은 소호 동동다리에서 여자만 자전거길을 따라 여수 가시리 갈대숲에서 일몰까지 보고 싶었는데 가시리까지 가는 버스가 드물어서 돌아오는 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리는 포기하고 장도로 일정을 바꿨어요. 장도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고 예뻐서 일정 바꾸길 잘한 것 같아요.
장도까지는 선소대교를 건너 웅천 친수공원에서 다리를 건너 장도로 향하면 됩니다. 물때에 따라 다리가 잠겨서 오갈 수 없으니 홈페이지에서 미리 물때를 확인하셔야 해요. 장도는 예술의 섬으로 단장해 힐링 그 자체였어요. 작은 섬 어디서든 바다와 도심을 바라볼 수 있었고 잔잔하고 푸르르니 평온함에 감싸 안긴 듯 했습니다. 여기저기 아트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고 무엇보다 쉼터가 잘 되어 있어서 휴식하기 딱이었어요. 장도는 큰 기대하지 않고 방문했는데 기대 이상의 감동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맑은 날 달콤한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방문하고 싶어요. 바다가 보이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여수를 조금 더 여유 있게 편안하게 즐기고 싶더라고요. 관광지에서 차로 약 30분가량 떨어져 있는지라 관광객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대다수였고요. 평일 오후의 시간대 덕분인지 정말 여유로웠어요. 여수 혼여행을 떠난다면, 힐링이나 휴식을 위해 떠난다면 장도는 꼭 가보세요. 어제 방문했던 미평산림욕장 같은 쉼이 참 좋은 곳이었어요. 다만 도심까지 가는 버스가 좀 드문 편이라 앱에서 시간 확인 잘 하신 후에 이동하셔야 해요. 늦은 시간은 아니지만 하루 종일 걸었더니 좀 피곤하네요. 오늘은 좀 일찍 돌아갈 건데요. 완벽한 힐링을 위해 호텔에서 한정거장 앞인 서시장에서 내렸어요. 바로 저의 최애 개도 막걸리를 구매하기 위해서죠. 개도 막걸리는 파는 곳이 많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좀 멀지만 서시장 마트에 들러 개도 막걸리를 삽니다. 높은 확률로 개도 막걸리를 구매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에코백을 안 가져온지라 도라에몽 점퍼 주머니에 넣었어요. 후식으로 먹을 제 최애 빵인 보름달도 샀습니다. 저녁밥 나가 먹을 기운이 없어요. 호텔 들어가기 전 김밥 한 줄 사서 들어가려고요. 오늘도 갓김치 메뉴입니다. 청춘김밥에서 갓 참치김밥 한 줄을 구매했어요. 원래 갓 사막김밥을 사려고 했는데 오늘 품절이래요. 그래서 갓김치가 들어간 참치김밥인 갓 참치김밥으로 샀어요. 짜란, 이것이 오늘 저녁 식사의 조합입니다. 제가 지역주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개도 막걸리는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먹어본 막걸리 중 가장 맛있었던 1등 막걸리예요. 전 막걸리를 먹으면 엄청난 숙취에 시달리는데 그걸 감당하고서라도 꼭 마시는 술이에요. 요즘 약을 먹고 있어서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한 끼 정도는 약을 스킵하고 개도 막걸리를 마실 겁니다. 제가 조금 더 행복한 게 낫잖아요. 오랜만에 마셔보는 개도 막걸리 역시나 최고였어요. 사이다가 필요 없을 정도로 달콤하고 탄산도 강해요. 매콤한 메뉴랑 잘 어울려요. 막걸리 초보자에게도 강추합니다. 달달하고 탄산이 강한 편이니까 참고하세요. 김밥 한 줄로는 양이 차지 않습니다. 보름달도 하나 냠냠 먹어줬어요. 오늘도 알차게 먹고 뿌듯하게 걷고 새롭게 찾아낸 여행지도 마음에 꼭 들었던 하루였어요. 그렇지만 바닷가 산책은 바람을 너무 맞아 금방 피곤해져요. 오늘은 일찍 쉬고 내일 다시 힐링 찾아 여수를 거닐게요. 잘 자요. 안녕. 안녕. 오늘은 고소동 인근부터 오동도까지 걸어 여행할 거예요. 맛있는 거 잔뜩 먹고 예쁜 거 가득 보러 갑시다. 아침에 비가 와서 좀 늦게 나왔어요. 배고프니까 점심 먼저 먹으러 갈게요. 걸어서 고소 천사벽화마을을 지나 바다식탁에 도착. 고소동에서 맛집으로 꽤 유명한 바다식탁에 왔습니다. 평일 점심시간인데도 테이블이 꽉 찰 만큼 인기 많은 곳이었어요. 혼자서도 뻘쭘하지 않은 창가 쪽 테이블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주문은 바닥 카레로 결정. 저는 비주얼이 좋거나 분위기가 좋다고 음식점을 택하진 않아요. 웬만하면 지역 재료나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는데요. 여수는 2인 이상 주문 가능이 많아서 이번 여행은 지역 음식 전문점은 많이 포기한 편입니다.
미리 만들어둔 카레만 부어 나오면 되니 엄청 금방 제공된 바다 카레. 토마토 베이스의 카레에 딱새우, 날치알 등이 곁들여져 나와요. 카레 맛은 새콤하면서도 깔끔해서 아이들도 잘 먹을 맛이에요. 맛이나 양 모두 만족스러운 편이었어요. 그런데 가격대가 좀 비싼 편이죠. 데이트하러 오기에는 좋을 것 같은데 다시 여행 왔을 때 재방문은 고민될 것 같아요. 맛은 있었습니다. 바다식탁 바로 옆에 봐둔 곳이 있어요. 카페 몬당. 아니 그런데 마침 바다식탁 영수증 제시 시 디저트를 주신다네요. 카페 몬당은 여수 특산물인 쑥을 이용한 음료도 있는데요. 저는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쑥라떼는 논커피더라고요. 카페 몬당은 오래된 양옥집을 개조해 만든 카페예요. 통창으로는 바다를 한가득 담았고요. 곳곳은 세련되면서도 레트로하게 꾸며놓았어요. 방마다 공간마다 분위기가 달라 자리를 선택하고 머무는 즐거움도 있고요. 고소동 카페들은 대형의 오션뷰가 많잖아요. 저는 좀 번잡한 게 싫어서 카페 몬당을 선택했는데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아기자기함과 따뜻함이 참 좋죠? 바다식탁 영수증 제시 시 에그타르트 제공. 그래서 귀엽고 따뜻한 에그타르트 하나 받았고요. 네이버 영수증 리뷰 시 휘낭시에를 주신대요. 그래서 또 받았습니다. 디저트가 두 개나 생겨서 너무나 행복했지만 커피 맛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풍미는 없고 되게 쓴맛만 가득하더라고요. 디저트랑은 잘 어울리긴 했지만 1일 1잔밖에 먹지 못하는 커피인데 맛이 없어서 좀 슬펐어요. 여수에서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맛있는 커피를 아직 먹지 못했어요. 내일 떠나는데 내일까지는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혹시 뷰 없더라도 커피 잘하는 곳 있으면 알려주세요. 다음 여수 때 꼭 방문해 볼게요. 제가 지역색을 담은 소품숍이나 독립서점 방문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여수에서도 많은 소품숍과 독립서점을 찾았는데 막상 방문해보니 이런저런 브랜드를 모아둔 편집숍이거나 이름뿐인 독립서점인 곳이 대다수여서 영상으로 소개하지 않았고 좀 실망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광고가 많았던 곳도 굳이 영상에서는 소개하진 않았어요. 유미엔즈는 귀한 여수만의 소품숍 중 한 곳입니다. 여수를 수놓는다는 문구처럼 수놓고 만든 여수 관련 디자인과 제품이 가득이에요. 주로 동백의 패브릭 제품이 많은데 아기자기 귀엽더라고요. 패브릭 제품이나 액세서리로 보고 싶은 분들은 방문해보세요. 어차피 다 인근이라 쫌쫌따리 자리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기념품 가게 동백가치도 가보고 싶었는데요. 오늘 행사가 있어서 임시 휴무더라고요. 오늘도 휴무 요정 제대로 강림이죠. 다시 이동해서 만난 독립서점 낯가리는 책방. 이름부터가 너무 저 같아서 친근감이 느껴집니다. 공간은 아주 작아요. 제가 독립서점을 좋아하는 이유는 큐레이션 보는 재미가 있어서요. 이 서점 사장님은 왜 이 책을 추천할까? 이 사장님이 가진 가치관은 어떤 것일까? 내가 봤던 그 책을 이분은 어떤 생각으로 해석하셨을까? 비교해보고 귀 기울여 들어보는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여수에서도 이런 큐레이션 다양한 서점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수 딜리버리는 가장 처음 방문했던 곳인데 소품샵 독립서점과 함께 소개하고 싶어서 중간에 쏙 넣어 얘기할게요. 위치는 호텔 캐니 근처고 이순신 광장이랑 더 가까워요. 2층에 자리하고 있어서 고개 잘 들고 둘러봐야 합니다. 여수를 담고 여수만의 색을 담은 제품도 판매하고요. 그 외에 자기 제품이나 전통 액세서리류도 만날 수 있어요. 자개협서 체험 같은 것도 진행하더라고요.
잔잔하고 조용하게 우리의 것, 여수의 것을 보기 좋았던 곳. 위치가 좋아 한 번쯤은 지나갈 테니 여수 딜리버리로 한번 방문해 보세요. 날이 좋은데 좀 걸을까 해서 지도를 뒤져보다가 걸어서 16분 거리에 스카이타워가 있더라고요. 여수 엑스포역 바로 옆에 있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날 가도 되지만 무거운 가방과 캐리어가 걱정되니까 그냥 오늘 갈게요. 스카이타워는 이전 시멘트를 저장해 두던 타워였대요. 그걸 개조해 20층짜리 전망대로 만들었습니다. 입장료는 2,000원으로 저렴한 편인데요. 뭐 올라가면 딱히 할 건 없어서 2,000원이 딱 맞는 가격이긴 해요. 전망대에는 카페도 자리하는데 음료 가격이 그리 높진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1인당 2,000원의 입장료가 더해지니까 뭐 엄청 저렴하다고는 못하겠고요. 뷰는 좋아요. 여수 전체를 365도 뻥 뚫린 시야로 감상할 수 있어서 바다와 도심을 바라보며 시간 보내기 좋고요. 딱히 음료를 시키지 않더라도 앉아서 쉴 수 있는 자리가 많아서 기차 시간까지 기다리거나 마음 편히 오션뷰 보고 싶은 분들께도 좋을 것 같아요. 막상 가보니 그저 그랬던 숍들과 휴무의 역습을 맞고 나니 생각보다 하루 일정이 너무 빨리 끝나서 오동도나 가보려고요. 해상 케이블카 타는 날에 방문했으면 동선이 훨씬 좋았겠지만 오동도도 그렇고 케이블카도 그렇고 추운 계절엔 바닷바람 엄청 맞아서 체력이 훅훅 떨어져요. 저 같은 개복치 체력은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없는 추위입니다. 섬 자체 규모는 많이 크지 않고 아이들도 적당히 걸어 이동할 수 있게 데크나 계단을 잘 해두어서 가족이 함께 방문하기도 좋아요. 다만 계단이 대다수여서 무릎이 안 좋으신 어른분들은 베리어 프리 노선으로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수 여행 4일 차고 매일 걸어서 여행하느라 허리랑 무릎이 너무 아파서 용굴 같은 곳은 포기하겠습니다. 대신 엘리베이터가 있는 등대 전망대는 다녀왔어요. 아직 오후 4시 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해가 지네요. 또 느끼죠. 저는 왜 이 계절에 바닷가 동네 와서 늦게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코 훌쩍거리면서 다니는가. 그렇지만 예쁘니까 괜찮아요. 해 지면 진짜 추워질 테니까 서둘러 호텔로 돌아가요. 돌아가는 길에는 버스를 탔는데 만원 버스라 영상은 못 찍었어요. 호텔로 들어가기 전에 저녁 사가려고요. 첫날 먹었던 통만두 집에 들러 이번엔 찐만두를 샀어요. 사실 전 군만두보다 찐만두 파인데 군만두도 그렇게 맛있는데 찐만두는 얼마나 맛있을까 해서 포장 주문했습니다. 호다닥 객실로 돌아와 어제 남은 게도 막걸리랑 냠냠. 찐만두도 맛있네요. 그런데 군만두가 더 고소하고 쫄깃하니 더 맛있었어요. 찐만두 팔아도 군만두 드십시오. 군만두가 최고네요. 오늘은 걸어걸어 여수를 여행했어요. 내일은 서울로 돌아가는데요. 마지막까지 여수를 거닐어 볼게요. 내일 봐요. 안녕. 여수 여행의 마지막 날 오후 2시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갈 예정이에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면서 아침 먹을게요. 요 며칠 채소를 거의 못 먹었더니 너무 채소가 먹고 싶어서 샌드위치를 사왔어요. 생각해보니 첫날 파스타 곁들이로 나온 이파리 2장과 국밥에 곁들여 먹었던 양파 고추가 제가 먹은 채소의 전부더라고요. 편의점 샌드위치로 채소 수혈 좀 하겠습니다. 고민하다가 무슬목 해변을 가기로 했어요. 이순신 광장 근처에서는 거리가 좀 있는 편이지만 의외로 오가는 버스가 꽤 있는지라 오전에 호다닥 다녀올 수 있겠더라고요. 버스로는 약 2~30분가량 걸렸어요. 성수기철도 아니고 한여름도 아니라서 텅 빈 바다뿐이지만 그 자체로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놀랐어요.
아침에 반짝이는 윤슬은 보석보다 빛나고 동글동글 귀여운 몽돌은 마음까지 동글동글하게 만들더라고요. 파도 근처는 고운 모래가 있고 뒤편으로는 크고 작은 몽돌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저도 작은 소원을 빌며 몽돌을 세워놨습니다. 멍 때리면서 바다 보고 바람하기 참 좋은데 단체 관광객이 진짜 많이 오시더라고요. 엄청 시끄러웠다 조용했다 시끄러웠다 조용했다를 몇 번 반복하다가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했어요. 버스 타기 전 갈대밭이 엄청 예쁘길래 길 하나 건너서 갈대숲을 봤어요. 와, 이렇게나 크게 조성되어 있는 이 갈대숲은 뭘까요? 몽돌해변 버스 정류장 길 하나 건너면 있는 곳이니 오셔서 갈대밭도 보고 사진도 담아가세요. 참 예쁘네요, 여수. 기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후다닥 캐리어 찾고 여수 엑스포역으로 향했어요. 이번 여행은 4박 5일인데도 불구하고 참 몇 곳 못 다녔죠. 빨리 체력 회복하고 정신도 가다듬어서 더 꽉꽉 채우고 더 재밌는 여행으로 돌아올게요. 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칼퇴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